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돌아보았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고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난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그 당시 시점에 경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의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걸 단계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 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제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안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